오늘 시장에서 이슈몰이를 한 섹터와 종목들까지 살펴보는 데일리 핫스탁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이데일리온 파트너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박정식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제가 대신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오늘 오전장 시장의 흐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좀 상승과 하락을 오가다가 현 시점에선 그래도 강보합권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오늘 오전장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전에도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렸는데 오늘 어디를 지지받으면 긍정적인 흐름이 나온다고 했죠? 바로 2493선이 이탈되지 않고 다시 재돌파가 나온다면 코스피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반등력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드렸고, 우리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08선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지지받는다면 이제 긍정적인 흐름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흐름을 보니 요 두 지지 라인을 지금 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양호한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가 또 뭘 주목하라고 했죠? 바로 이제 오늘 저녁부터 발표나는 미국의 12월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내일 발표나는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자, 이것이 둔화가 돼야 지금 이 차익 매물을 지속적으로 내놓게 만들고 있는 미국의 국채 금리가 내려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가 지표가 둔화가 잘 돼야 우리나라 지수도 우리나라 시장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한다라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좀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무래도 오늘 저녁에 발표나는 미국 12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어느 정도는 좀 둔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저가 매수세가 살짝 유입되면서 소폭 반등을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기조로 보았을 때 일단 뭐 내일 시장도 이 물가 지표만 크게 좀 많이 좀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 조금 많이 이제 물가 지표가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증시는 어느 정도 좀 반등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좀 강력한 상승력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형국에서 코스피는 소폭 상승력, 강보합 정도 수준, 그리고 우리 코스닥은 이제 소폭 상승력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슈에 따른 강력한 상승세가 오늘 시장에서도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강력한 상승력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슈들을 또 오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저녁에 발표가 될 PPI 그리고 내일 또 발표될 CPI 등 이런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참고하면서 우리가 좀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이 경제 지표를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조금 더 또 깊게 계속해서 어떤 테마, 어떤 섹터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는지 바로 한번 섹터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살펴보시면요. 첫 번째로는 어떤 섹터를 준비했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데일리 핫스탁 첫 번째로는 오늘장에서 조선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관련해서는 지금 미국이 중국에 이 조선과 해운 관련해서 지금 제재를 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장에서 조선뿐만 아니라 기자재까지도 상승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과연 시세의 연속성이 있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리기판 테마 들고 왔습니다.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고공행진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저희 방송에서 참 많이 언급을 했었는데요. SKC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 기준으로 올해만 거진 50%, 피롭틱스도 45% 가까운 급등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과연 관련주들 올해 우리가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봐야 될지 혹은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시장의 연속성을 가지고 갈 수 있을지도 체크 포인트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섹터 들고 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럼프 이 미국 대통령 다음 주 월요일에 취임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뭐 내가 재임을 하게 된다면 당장 종전을 할 것이다라는 언급도 있었고요. 지금 푸틴과 회동도 검토 중이다라는 발언도 있는 만큼 우리가 볼만한 구간은 더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데일리 핫스탁 세 가지 섹터를 들고 왔는데 첫 번째로 조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들 사실 12월 달부터 시장에서 계속해서 선전을 했던 섹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너무 또 많이 올라왔다 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우리 파트너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뭐 아직까지는 시세가 지속적으로 좀 상승 추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어제 이제 저녁 10시에 이제 마켓 위너를 통해서도 오늘 이제 조선 섹터가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이슈가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렸는데 역시나 좀 긍정적인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뭐 중국이 세계 조선 해운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각종 이제 불공정 수단을 동원해 왔다라고 미국 정부가 이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조선 쪽에서도 이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그런 상황이고 이미 이제 퇴임을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행정부에서 내려진 판단이지만 앞으로 이제 도널드 트럼프 이제 차기 대통령 당선인도 이 대중국 강경 기조를 지금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 결정에 충분히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무역대표부가 지난해 이제 2024년 4월부터 진행한 조사 결과를 보면은 중국이 이 조선 해운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 자국 산업에 많은 특혜를 몰아줬고 이제 그런 특혜들을 보면은 자국 기업의 이제 금융 지원 그리고 외국 기업 대상 장벽 강화 그리고 강제적 기술 이전 지식재산권 탈취 등의 여러 가지 일을 좀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차기 행정부에서 이 관세 부과나 그리고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에 대한 항구 이용료 이제 부과 등 이런 이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내 조선사들에게 좀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데 역시나 오늘 지금 가장 강력하게 이제 상승력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 한화오션이죠. 그래서 한화오션이 제가 이제 어제 여러분들한테 저항 라인으로 이제 언급을 드렸던 47,000원 구간을 지금 깔끔하게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51,000원 정도 자리까지 조금 더 홀딩 관점으로 유지해 가시면서 시세를 좀 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화오션이 이렇게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이유가 최근 이 조선사들의 어떤 상승력, 특히 이제 현대중공업 대비 조금 덜 올라간 측면이 있고 또 이번에 이제 한화오션이 이제 필리 조선소를 이제 인수를 마무리하면서 미국발 수혜로 가장 강하게 좀 영향을 받지 않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화오션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한화오션이 상승이 나오면은 어떤 게 같이 움직여요? 한화 시스템이 같이 움직이죠. 그래서 오늘 한화 시스템도 한 6%대 상승력을 지금 잘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력이 하루 정도 더 이어지게 된다면 최소한 이제 26,500원 정도 부근까지 상승력이 더 이어질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26,500원 정도 자리까지 조금 더 상승 흐름을 지켜보시면서 끌고 가시기 바라겠고 혹여 이제 26,500원 자리를 돌파하는 시세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조금 더 중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포지션이 된다라고 이제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삼성중공업이 다소 조금 이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일단 한화오션보다는 실적이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발 수혜로 이렇게 살짝 좀 비껴나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세 탄력성이 조금 떨어지는데 그래도 이제 다른 조선 섹터가 전부 다 올라가게 된다면 삼성중공업도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국면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혹여 이제 뭐 조정을 조금 더 받게 된다면 11,500원에서 11,100원 사이로 여러분들이 분할로 한번 모아 가신다면 다시 재반등이 나오면서 긍정적인 시세 흐름을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조금 시세 탄력성이 좋았던 HD 현대중공업을 보면 아직까지도 시세가 크게 꺾이지 않고 잘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며칠간 요 가격대만 좀 잘 지켜준다면 또 이제 또 한 번의 3차 상승력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좀 잘 지켜져야 되냐면 대략 한 15 영업일 정도 수준 그러니까 적어도 다음 달 초 정도 수준까지만 좀 잘 버텨준다면 또 한 번의 시세 상승력을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좀 주가가 좀 눌린다 하더라도 29만 8천원짜리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상승 기조를 좀 이어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29만 8천원짜리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만 홀딩 관점 유지해 가시고 혹여 만약에 이제 조정을 받게 된다면 매수자리는 26만 1,000원짜리가 될 걸로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선과 조금 이제 이격이 많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한 대략
8만 원 정도 구간부터 분할로 모아가는 전략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조선 테마 또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사실 어제 마켓 위너 방송에서 우리 파트너님께서 조선주들 이슈가 나오면서 더 상승 탄력 가져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장에서 제재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시세를 연속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주들까지도 짚어주셨는데요. 이 종목들 또 오후장 그리고 앞으로 시장 보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섹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리기판 섹터를 들고 왔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유리기판 섹터는? 유리기판도 최근 들어서 좀 시세가 맞아요.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네. 아무래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존재하는데 근데 아직까지 좀 실적이 받쳐주지 못하고 맞아요. 있는 그런 좀 안타까운 측면은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좀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또 올해부터 SKC 앱솔릭스가 본격적으로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이슈가 올해 내내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 나온 이슈들을 보면은 일단 CES 2025에서 참석한 이 최태원 회장이 SK 부스에 가서 SKC의 유리기판 모형을 들어올리고 방금 팔고 왔다라고 이제 말한 측면도 있고 또 강선진 앱솔릭스 최고 기술 책임자가 지난 8일 올해 글라스 기판 생산 물량에 대한 예약 판매를 이미 완료했다라고도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뭐 소량 생산될 예정이지만 이미 그게 완판됐다라는 지금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이제 긍정적인 이슈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특히 이제 올해 상반기 중 이제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이제 앱솔릭스이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적으로 조금 우상향 기조로 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이 SKC 앱솔릭스뿐만 아니라 뭐 삼성전기 거기다가 이제 LG 이노텍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유리기판을 생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이제 언급한 내용들을 보면은 LG 이노텍도 장비 투자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해서 올해 말부터 유리기판 시제품을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이제 대기업 중에 이제 3사가 대기업 3사, 즉 앱솔릭스, 삼성전기, 이제 LG 이노텍 등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유리기판을 올해부터 이제 뭐 상용 제품 또는 이제 시제품 전부 다 이제 생산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을 잘 좀 살펴볼 필요성이 존재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이제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게 이제 SKC죠. 이제 SKC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지난 11월부터 12월 요 정도 구간에 한 대략 한 10만 원 정도 구간에서 움직였을 때 또는 이제 11만 원 정도 구간에서 움직였을 때 제가 이제 여러 번 이제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때 안타깝게도 이제 시장이 다소 조금 출렁출렁되면서 9만 원대까지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기는 했습니다. 어쨌건 지금은 이제 15만 원 정도 자리에 좀 놓여져 있는 상황이어서 그냥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고, 자 이러한 흐름이 지금 이제 저항 라인까지 다 돌파가 되면서 시세가 살아난 격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조정을 받으면 또 우리가 매수로 접근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14만 8천 원 정도 구간을 지금 강력하게 좀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정도 구간에서 대략 한 13만 7천 원 정도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분할로 다시 또 모아갈 수 있는 여력이 모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전략을 여러분들이 구축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상태로 이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이제 지난번에도 언급되었다시피 이전에 한 2024년 6월에 고점을 찍었던 20만 원짜리를 또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중장기적으로 한 올해 내내 한번 지켜보시면서 끌고 가고 매수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제 매수 포지션은 14만 8천 원에서 13만 7천 원 정도의 분할로 모아가는 전략,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구축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 종목뿐만 아니라 이제 장비를 생산하는 이제 필옵틱스 같은 종목도 좀 같이 좀 일정 부분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한 6% 정도 상승력을 만들면서 추가적인 상승력을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도 최근 이제 1월 달 들어서 시세가 좀 상승력이 나오면서 살아있는 격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좀 조정을 조정을 조금 받으면 우리가 이제 매수할 수 있는 포지션이 나올 것 같고요.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따라잡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조정을 받으면 대략 한 22,600원에서 대략
22,500원 정도, 22,600원에서 25,500원 정도 사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분할로 모아가신다면 약간 이제 중기적으로 다시금 전 고점 부근 한 3만 원 정도 구간까지는 한번 이제 노려볼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 같고, 또 그다음 이제 종목이 이제 YC캠이라고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여러 번 이제 언급을 드렸던 이제 그런 종목이죠. 이 YC캠도 제가 이 바닥 구간에서 13,000원 정도 구간에서 여러 번째 언급을 드렸던 종목인데, 현재 마찬가지로 지금 동도금 유리기판에 이제 그 광통전극에 이제 도금 처리를 해서 전기를 통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이제 도금 처리, 한마디로 전기를 흐를 수 있게끔 도금 처리를 해주는 어떤 그런 업체인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이제 언급드린 가격 대비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저항 라인으로 언급드렸던 29,900원짜리도 지금 터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단기 매도 포지션이지만 마찬가지로 시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으면 우리가 또 이제 매수를 또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조정받게 된다면은 일단 1차적으로 17,500원 정도 수준에서 16,300원 정도 사이로 여러분들이 분할로 모아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상태로 이제 상승력이 좀 잘 나오게 된다면 지금 현재 23,000원 정도 라인이 이제 근접 저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일단 단기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신규 종목으로 이제 요즘 들어서 좀 여러 번 언급을 드리고 있는 종목인데, 바로 이제 야스라는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를 만들고 있는 회사죠.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제 새롭게 이제 이 유리기판 관련 장비 종목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존재하는데, 일단 이 야스 같은 경우에는 이 증착 장비 그리고 증착원 이런 이제 장비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8세대 쪽에 이 장비를 8세대 이상 이 증착기와 이 증착원 장비를 처음으로 이제 양산을 성공을 한 그런 기술력이 좀 독보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유리기판 장비, 이 자동 광학 검사기 쪽으로도 조금 이제 이슈가 좀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 이미 이제 앱솔릭스의 장비 2대 정도로 지금 납품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 섹터로 최근에 한번 강력하게 지난 이제 1월 9일 날 한 번 정도 이제 부각을 받았었고, 지금 다시 또 시세가 살아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살짝 조금 이제 조정을 받게 된다면 8,25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좀 분할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시 한번 시세가 강력하게 나온다면 9,100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볼 수 있지만, 이 자리가 만약에 잘 이제 돌파가 된다면 조금 더 이제 윗자리 9,600원 이상을 한번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9,600원 이상 만약에 이제 시세가 분출되면서 올라타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중기적으로 또 올라갈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9,100원, 9,600원 바라보시되 돌파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유리기판 테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서 관련주 피롭틱스, YC캠, 야스, SKC 등 이렇게 전략 잡아주셨는데요. 투자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섹터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종목, 이 섹터 전반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슈가 네. 좀 최근 들어서 좀 나올 걸로 맞아요. 일단 판단이 되고 일정도 있습니다.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슬슬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서 이 트럼프와 푸틴이 회동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슈가 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제 마이크 왈츠 차기 미국 정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가 지난 12일 날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의 회동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고, 또 적어도 이제 수일 내지는 수주 안에 전화 통화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도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오늘은 이제 강력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이제 삼표 시멘트라는 종목이 또 이제 움직이고 있어요. 이제 우크라이나에 이제 진출을 하겠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던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제 삼표 시멘트가 오늘 좀 강력한 상승 흐름을 보였다가 윗꼬리를 잔뜩 달고 지금 이제 내려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제 매수로 또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은 이슈에 의해서 강력하게 올라갔던 종목이 이제 윗꼬리를 달고 쭉 내려오면 또 재차 상승하는 흐름이 자주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좀 이렇게 조정을 받았을 때 3,080원 이하로 대략 한
3,000원 정도 구간까지 좀 분할로 여러분들이 한 100원 정도 텀을 둬서 이렇게 모아가는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재차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오늘 상승이 나온 폭에 중간 가격 자리까지는 충분히 좀 올라갈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재차 상승이 나온다면 3,250원 정도 자리, 이 자리를 일단 단기적으로 저항점으로 일단 바라보시고 혹여 이제 저 자리를 이제 돌파하면서 올라간다면 오늘 이제 고점으로 저항받았던 3,400원 자리까지도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고 뭐 이 종목뿐만 아니라 이제 대표적으로 또 올라가는 종목이 있죠. 현대 에버다임 이미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관련 장비를 현지 업체랑 같이 이제 제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슈로 충분히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고 오늘도 한 3% 정도 시초에는 조금 이제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이슈가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다시 상승으로 지금 전환이 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도 이제 언급되었다시피 조정을 받으면 이제 9,050원 이하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매수하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매수가를 주고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10,000원 정도 자리까지 일단 단기적으로 바라보시고 혹여 이제 돌파되는 시세가 나온다면 그때는 이제 시세가 조금 더 이제 강하게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그렇게 된다면 한 12,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한 11,800원에서 12,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10,000원 정도 자리까지 한번 보시고 시세가 생각보다 좀 강하게 올라간다. 그러면 11,800원에서 12,000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제가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이제 언급을 드리고 있는 이제 SY 샌드위치 패널을 만들고 있는 업체이죠. SY 스틸텍과 같이 이제 재건 관련 종목으로 엮여서 움직이고 있는데 다행히도 오늘 시간 내로 좀 떴던 종목이었는데 조정을 지금 잘 받았어요. 그래서 좀 조정을 지금 받은 상황에서 지금 4,450원에서 대략 한 4,370원 정도 자리까지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한번 분할로 조금 모아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서 재차 상승이 나온다면 어제도 언급드렸지만 5,2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한다. 그리고 만약에 5,200원 자리를 돌파하는 시세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6,400원 정도 자리까지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번 잘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섹터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파트너님 시장에 대한 상황이라든지 혹은 종목에 대한 이야기 어디서 더 추가적으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밴드에서 추가적으로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밴드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이제 들어오셔서 밴드에 참여하시면 이렇게 이제 방송에서 좀 다 제대로 좀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관련 자료를 이제 계속적으로 올려드리고 있고 또 이제 이러한 정보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이제 이슈와 여러 가지 정보들을 또 제가 또 알차게 좀 모아서 많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빨리 놀러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데일리온 박정식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여기서 또 파트너님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또 1313 챌린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